아마 이 손 부분이 변신을 하는데 가장 열받는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 건드리면 빠지고 건드리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열받는 포인트일 거예요. 이놈의 손은 계속 빠져요. 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반다이 사이드 F RGG91 리가지 역스베샤 버전입니다. 리가지는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에 나왔던 우주괴수 아무로가 초반에 잠깐 타는 기체입니다. 균헤이에게는 가짜 건담으로 불리고 샤에겐 평가절하 당하는 기체죠. 사실 연방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독립부대인 론도벨은 개인 후원자가 없었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연방의 대접이 그리 좋지 못했던 부대였습니다. 아무로가 네오지온과 싸우기 위해서 제타 건담이라도 달라고 하지만 연방은 뉴타입인 아무로에게 그 제타 건담조차도 주지 않죠. 그나마 후원자의 힘으로 리가지를 지급받아 네오지온과 국지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리가지는 리파인드 건담 제타의 약자로 헤드만 건담인 기체가 아니라 나름 건담 타입의 기체입니다. 문제는 양상기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물론 샤아옹께서 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아무로는 이 리가지를 타고 균헤이가 탄 야크트 도가를 밀어붙이며 그리고 사자비와 맞붙어서 사자비의 빔 라이플을 잘라내는 성과까지 거두게 되죠. 아무로가 뉴건담을 탑승한 이후에는 같은 론도벨의 에이스 파일럿인 케라 수가 리가지를 이어받아 탑승하게 되고 첫 출격에서 여러 대의 모빌 슈트를 격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극중에는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대신에 그 균헤이의 대사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균헤이와의 조우전에서 대파하게 되고 케라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수리를 마친 리가지를 첸 아기가 아무로에게 사이코 프레임을 전해준다고 무리하게 끌고 나갔다가 퀘스가 탑승한 알파 아질과 마주치게 되고 허리춤의 미사일 런처로 알파 아질을 격추시켜버립니다. 물론 퀘스의 사망에 눈 돌아간 여미새 하사웨이가 바로 첸을 격추시키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때문에 리가지의 저주라고 리가지에 탑승한 파일럿들은 전부 사망한다는 공식이 생겼어요. 아무튼 리가지의 전공을 보면은 양상기보다 조금 나은 성능이 맞는지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이 리가지는 리파인드 건담 제타라는 이름답게 제타 건담의 양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기체였습니다. 다만 생산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제타 건담처럼 복잡한 가변 구조를 제외시키고 추가 장비인 BWS, 즉 백 웨폰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해서 전투기 형태인 웨이브라이더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BWS를 퍼지 후에는 이 BWS가 모함으로 자동으로 귀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함으로 자동 인도할 수 있는 자동 인도 장치나 AI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퍼지 후에 다시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공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이 원하던 실제적인 코스트 절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역스베샤 버전 리가지는 리가지 버전 1.5라고 암묵적으로 불리고 있기는 합니다. 예전 구판의 런너에 신규로 조형된 런너들이 리뉴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죠. 유니콘 건담 버전으로 먼저 발매되었다가 24년에 사이드 F 제품으로 사출색만 다르게 해서 역스베샤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0 버전이 아니어서 일부분만 신규 설계이긴 한데 가격은 또 비싸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불호 성향이 조금 강한 듯해요. 제가 후원 건배에 갔을 때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네, 사이드 F RGG91 역스베샤 버전 리가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스는 전형적인 MG 건담의 박스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면 박스 아트, 윗면
밑면, 옆면입니다. 구성은 꽤나 심플한 편이에요. 리가지 본체와 백 웨펀 시스템인 BWS, 그리고 실드, 라이플, 그리고 2개의 수납용 빔샤벨 자루와 전개된 빔샤벨 자루가 2개, 독특한 모양의 빔샤벨 이펙트 파츠가 하나, 그리고 스탠드와 습식 데칼, 그리고 실이 들어 있습니다. 조립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쌍의 손 파츠에 손가락 파츠를 교환해서 편손, 주먹손, 무기를 쥐는 손 등으로 교체해 줄 수가 있는데 가격에 비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구판 킷에 신규 조형을 추가해서 리뉴얼한 kit답게 정크 파츠들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구판 킷에 사용되던 폴리케카, 몸통 파츠라든지 헤드 외장과 허벅지 쪽과 팔 상박 쪽 내부 프레임, 그리고 외장 파츠 등 여러가지 정크들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이런 정크들을 없애고 가격을 다운시켜주면 좀 좋았을 텐데요. 2.0으로 개발해가지고 냈으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을까요? 개발비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건담 타입의 기체답게 건담이 가지고 있어야 할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양상기의 느낌과 건담의 중간 형태적인 헤드의 디자인, 블레이드 안테나가 메인 카메라 양 사이드에서 뒤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메뚜기 더듬이를 떠오르게 하죠. 가슴에 붉은색의 콕핏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노란색의 덕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레네이드가 장착된 팔과 굴곡 없이 유선형을 이루고 있는 다리는 이 기체가 왜 리파인드 건담 제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제타 건담의 디자인이 군데군데 녹아 있어요. 실드는 유선형의 곡선으로 웨이브 라이엇이 배면 부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제타 건담과는 달리 좀 넓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타 건담의 실드가 사실은 실드로스의 기능보다는 웨이브 라이드의 기수 부분이면서 수박바 어택을 위해서 디자인된 얇고 뾰족한 그런 디자인이죠. 백팩 쪽을 보시면 제타 건담과 같은 스테빌라이저가 있으며 상단부 커버가 열리면서 빔샤벨이 수납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백팩, 그리고 뒤스커트와 어깨, 다리의 버니어들은 나름 색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요 근래 들어 화려한 디테일의 중국 키트를 좀 만져보다 보니까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디테일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구판의 디테일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신규 외장 파츠라고 해도 패널 라인이 추가로 들어간 모습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 자체도 얇기 때문에 먹선을 넣으실 분이라면 조심해서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패널 라인 인그레이빙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오히려 호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신규 설계인데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BWS 100 웨폰 시스템의 디테일을 보면은 퍼지 후에 따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무장이나 프로펠런트 탱크 이외에는 버니어라고 할 곳이 따로 없어요. 정말 생산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택했구나 싶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하다못해 이 이연장의 빈포조차 가동하는 기믹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패널 라인으로 디테일을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고 안쪽도 이렇게 몰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플립 쪽 디테일은 이 리가지 킷 전체 중에서 제일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동을 보시겠습니다. 목은 이중의 구조로 밑에 쪽은 앞뒤로 움직여주는 관절을 통해 고개를 숙이고 위로 젖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목 위로는 볼 조인트를 통해 좌우 그리고 목 회전도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어깨는 신규 조형을 통해 앞으로 빠져서 가슴 앞쪽으로 두 팔을 모아줄 수 있게 구현을 해 주었고요. 360도 크게 회전 가능합니다. 숄더하머는 위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이며
어깨는 그냥 올릴 때는 90도가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몸통 쪽의 관절을 사용하면 위로 더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상박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크게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 쪽에 회전 기믹을 넣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건 없고요. 팔목은 볼 조인트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쪽으로는 C형 관절을 사용해서 손을 움직여 줄 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은 볼 조인트로 움직여지지만 나머지 4손가락은 교체형으로 나름 고정식 손인 건 좋지만 너무 잘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팔 쪽의 그레네이드 런처는 제타 건담처럼 오픈이 가능한데 상단부의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어주면 런처 앞부분이 열리면서 앞쪽에 그레네이드가 보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몸통 콕핏은 개폐가 잘 되고요. 신규 조형이 쓰여서 허리 쪽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골반 쪽으로는 볼 조인트가, 허리 중간은 축관절이 쓰였고요. 앞으로, 뒤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어느 정도 스윙이 가능한데 아주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허리는 조심히 돌리면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앞스커트는 고관부가 위로 조금 움직여주고 스커트가 추가로 움직여줍니다만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다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큰 가동을 보여주지 않아요. 옆으로는 살짝 이 정도, 그리고 한 바퀴 크게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다입니다. 뒷 스커트는 살짝 들려지는 정도이면서 개별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통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관절은 볼 조인트라 조금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정직한 90도, 뒤로는 뒷 스커트가 움직여주는 부분까지, 그리고 옆으로는 이 정도 크게 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리와 골반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그리고 허벅지 상단에서 회전축이 있어서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무릎은 이중관절이라 크게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골반의 축이동 기능은 없지만 나름 무릎 안자가 가능합니다. 앵클가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발목은 앞, 뒤로, 좌, 우로 변형을 위해 완전 접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 가운데에서도 좌우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백팩의 스테빌라이저는 상하로 움직이고요. 백팩 상단의 커버를 열면 빔샤벨 수납부가 연동되어서 위로 따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버니어는 상하로만 움직이고 백팩 사이드에는 작은 날개 같은 게 전개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실드는 겉모습은 밋밋하지만 안쪽은 나름 몰드가 있어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깨알 같은 투척식 그레네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손에 쥐어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빔 라이플은 부품 3개로 만들어지는 간단한 구조로 디테일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는 디자인이라 좀 아쉬운 편입니다. BWS 벨웨폰 시스템에는 가동되는 부분이 어깨 부분 조인트와 어깨를 덮는 커버 정도가 움직입니다. 이제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손가락은 다 주먹손으로 교체를 해 주실게요. 이 고정손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순접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꺾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을 당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당기고요. 실드를 올린 다음 꺾어 주세요. 당기고 올리고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 관절을 앞으로 이렇게 꺾어 주세요. 제타 건담 다리 접듯이 팔도 접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손 부분이 변신을 하는데 가장 열받는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 건드리면 빠지고 건드리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열받는 포인트일 거예요.
그 뒤스커트를 좀 벌려주시고 요 부분을 뒤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당겨 주십니다. 다리 건조를 보시면은 아까 여기 빼줬잖아요. 요새 빼준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다시 집어넣고 요 다리 부분 접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실게요. 제타 건담은 요 뒤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형이. 네, 그리고 발 접어주시고요. 팔이나 다리가 다 리을자로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드를 가져와서 이 실드 안쪽에 돌기들은 다 접어주시고요. 빗나이플 안쪽으로 수납하시고 요 고정 조인트가 있어요. 요거를 요 돌기에 맞춰서 끼워 주십니다. 이쪽 부분의 돌기는 요 홈에, 이쪽 부분의 돌기는 이쪽 홈에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WS 팩을 갖고 와서요, 이쪽 요 가동 포인트 쪽에 돌기가 있어요. 요 돌기 부분을 요 어태치먼트 쪽 홈 쪽에 끼워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합체를 위해서 이렇게 잠깐 올려주시고요. 이쪽 돌기가 이제 어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집어 넣으시면서 이 어깨 고정 돌기를 어깨에 끼워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커버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 올려 주시고요. 이쪽 고정 돌기를 이쪽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요쪽의 부분에 고정 돌기를 요 다리에 홈쪽에 이렇게 끼워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정이 잘 안 됩니다. 좀 그지 같네요. 요게 좀 지랄 같은데, 이 부분이? BWS 팩을 장착한 웨이브라이드 형태의 리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리가지 이후로 사실 이 변형 형태가 좀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이 BWS 팩은 아니지만 이 밑에 실드를 가져다 대는 방식이고요. 시드 프리덤에서도 임모탈 저스티스와 라이징 프리덤인가? 그 녀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그리고 윙건담도 이 밑에 실드를 끼우는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나름 뭐 신박한 변형 방식이고요. 변형 후에 그 모빌 아머의 형태는 나름 볼만합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타 건담의 웨이브라이더 폼과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상당히 커졌어요, 크기가. 리가지 자체가 크기가 큰데다가 BWS를 장착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제타 건담보다는 크기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재밌는 건 제타 건담이 크기가 더 작은 편인데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타 건담이 요 리가지보다 살짝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요 제타 건담 버카 2.0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무게감이나 변형 부분에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약간 이렇게 고정성이 안 좋은 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스탠드에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스탠드에까지 올려줘 보았습니다. 이 스탠드에 장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리고 다리 부위의 결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고정력이 확실히 뭐 딱 맞물린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모습은 뭐 상당히 괜찮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모빌 아머 형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탠드 고정성이 상당히 애매해요. 사실 이 킷은 제가 만들지는 않고 제 아들 녀석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킷에 대한 소감이나 장단점 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조를 좀 시작해 볼게요. 불어! 농담이고요. 인터뷰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자, 이 리가지의 조립감은 어땠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구판에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던 반다이 킷치고는 굉장히 빡빡했고요.
저번에 만들었던 킷이 MG 내러티브였는데 그 킷에 비하면은 예, 조립감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만한 제품이었어요. 아, 그렇게 나빴어? 어느 정도로 나빴는데? 이게 조립감 자체가 중국 킷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 중국 킷 만드는 느낌이 되게 비슷했고요. 구조 자체가 조립이 되게 힘들다거나 빠져야 될 부분에서 안 들어간 거나 특히 BW 스펙에서 이 날개를 끼는 부분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여기서만 거의 20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만들면서 특별하게 뭐 특이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 구판 가변 MG들에는 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 쪽에는 실제 그 나사를 쓰더라고. 십자 나사를 사용해서 다리를 고정을 하고요. 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거는 연동 기믹이 꽤나 많았는데 이 가변할 때 다리의 그 수축과 그 축소하는 이런 기믹이 있었고 딱히 막 그거 제외하고는 특별하다고 할 만한 기믹은 없었어요. 저번에 네가 그 에코보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박스프라 보니까 그 에코프라라고 적혀 있는데 에코프라라 그런가 약간 플라스틱을 빛에 비쳤을 때 나오는 광이 막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래? 그 에코프라가 저건가? 재활용 그건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이게 나사가 있잖아. 근데 재밌는 게 옛날에 그 역스베샤 킷들이 뉴건담도 나사가 있었어. 그리고 걔는 다이캐스트 관절이 있었고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캐스트 관절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투박한 디자인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뭐랄까 아주 대단한 그 가격에 다이캐스트 품까지 있을 정도니까 참 대단한 녀석이었지. 그리고 안정감도 좋았고. 자, 그러면은 리가지의 장점은 뭐야? 그냥 이 BWS 팩을 장착했을 때 크기 MG치고는 꽤나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 가변이 아니라 추가로 팩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크기라는 면에서 좀 유리한 것도 있고 그냥 기본 모빌 슈츠 형태에서도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고 그냥 반다이 제품답기도 하고 또 MG다 보니까 프로포션이 그러니까 구판에 심판 런너를 합친 것 치고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확실히. 근데 생각하기에 요 구판에다가 신규 런너를 사용한 게 좋았었던 것 같아?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신규 런너를 했던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가장 최근에 조립한 내러티브라는 킷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전부 다 그냥 신규로 바꿔서 2.0으로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다이가 막 엄청 잘해주진 않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아무로가 탔던 기체라서 인지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뉴건담이나 하이뉴 뭐 퍼스트 건담처럼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기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다이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잘 팔릴지 말릴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건배 갔을 때 재고가 좀 많았지. 그 사이드 F로 나온 거 치고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 좀 안 팔리긴 하나 봐. 아무래도 그 건담이라는 것과 건담 타입이라는 거의 차이?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역기체가 아니면은 지온 쪽 기체로 넘어가지, 아니면 아예 그 양산기 쪽으로 짐 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런데 사실 리가지가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긴 해. 그쵸. 세미 코스트 기체니까 이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하이엔드급 제타 건담 같은 기체도 아닌. 근데 또 가격은 또 제타 건담보다 더 비싸던가 그러지 않나? 그랬던 것 같아. 그죠? 거의 똑같았나? 요거 버카 이거랑. 그러니까 가격은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정크 파츠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가변할 때 느낌이 어때? 일단 플라스틱 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가변할 때 느낌이 좀 별로였는데 약간 하다가 부러지나 싶은 데도 있었고 고정성이 되게 안 좋다거나 특히 여기 가변할 때 이 실드랑 다리랑 고정하는 이 기믹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냥 들어가기는 하는데 고정이 안 돼요. 설명서에는 거기를 끼우라고 그러는데 아빠도 해보니까 안 끼워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열이 좀 올라와가지고 던질 뻔했는데 좀 이게 뭐 어쨌든 뭐 내 돈 주고 사준 킷이긴 하지만 맞는 건 너니까 주인은 너니까 차마 던질 수가 없더라고. 네. 자, 그렇다면은 리가지의 단점? 단점은 가장 큰 건 조립감. 계속 말하는 조립감 그거에 대해서인 것 같고. 그럼 다반킷하고 비교하면 조립감이 어떤 것 같아? 다반킷. 이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다반킷보단 좋아요. 제가 다반킷 2개 정도를 조립을 했는데 HG급으로 2개 정도를 조립을 했는데 걔네에 비하면 좋기는 좋아요. 훨씬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반다이 제품이고 이 가격인데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많이 아쉽고 조립감이 아쉽다. 네, 좀. 그러면은 얼마 전에 조립한 그 HG 임모탈 저스티스? 그거랑 비교하면은
조립감 된 것 같아. HG도 좀 약간 뻑뻑한 감이 있긴 하잖아. 뻑뻑한 감은 있는데 사실 HG는 뭐 부품수가 적은 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조립감 자체는 이모탈이 훨씬 뛰어났어요. 이모탈이 훨씬 낮았다. 네. 그러니까 조립감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 네. 자, 조립감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고 다음 단점은? 다음 단점은 가변시 그냥 요 하박 기믹이라던가 그냥 고정 기믹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파츠를 끼잖아요. 이게 사출 불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틈이 자꾸만 유격이 벌어지고요. 맞아. 조립할 때 이거 뒤쪽 백스커트가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잘 빠지더라. 진짜 잘 빠져요. 그냥 툭 하면 빠지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손. 손 쪽도 이 교체용 손바닥이 되게 잘 빠지고요. 제가 이거 순접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그게 보강한 거였어? 네, 보강한 거예요. 지금 변형하면서 계속 순접 보강해야 되나 그러고 욕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강을 한 거였다니.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편손 기준으로 되게 탄탄해서 안 했고 조립할 때 되게 잘 빠지던 손이 있어서 그쪽은 해놨는데 이쪽은 안 한 쪽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왼쪽 손이 생각보다 잘 빠지더라. 맞아. 왼쪽 손에 잘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한 거예요. 거의. 보강을 했는데도 네. 그게 잘 빠진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 가변 기체여서인가? 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이 손 쪽에 보시면은 틈이 있어요. 사실 이 틈이 좀 안 보이는 게 가급적이면 좋잖아요. 나는 그게 저건 줄 알았어. 그 팔목 가동이 더 되는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안 되대? 이게 되기는 해요. 되긴 하는데 되게 빡빡해요. 되는 거였어? 근데 되기는 해요.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움직이는데 손가락을 빠져요. 이게 진짜 안 되네요, 또. 그 움직이지 않는 걸로 생각하자. 네. 그 정도로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지, 거의. 아무튼 그래서 사실 또 빠졌네. 그냥 이거는 사실 반다이면은 그냥 해줄만 하지 않았나. 그치. 이 부분은 막아줄만 하지 않았나. 처자리 가변 안 나는 게. 그리고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가변할 때 오히려 그 구판에 가슴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긴 하거든? 제가 이제 구판 가슴은 그러니까 잠깐 보기만 했지 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가변을 하다 보니까 이 허리 부분이 너무 잘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이 허리 가동을 넣어준 건 좋은데 이게 가변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안 좋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가변을 이렇게 이 모비라모 쪽으로 변형을 할 때는 오히려 이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더 고정성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근데 해야 되나? 그건 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기미가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 역사 시리즈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라이프를 들 때 팔이 이렇게 옆으로 한 상태로 들잖아요. 맞아. 기본적으로 리가지의 빔 라이플 자체가 약간 그 불법소 총이라고 부르는 탄창이 뒤에 있는 형식의 총처럼 생겼는데 이 총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짧아요. 짧아서 사실 이 건담이 들기에는 막 엄청 멋있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는데 이 팔 구조가 좀 두꺼운 데다가 라이플은 조그마니까 진짜 되게 볼품없더라고요. 팔이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들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좀 역스베샤 시리즈 이 건담들은 이 팔을 좀 하박도 좀 움직이는 기믹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안 넣어주더라고. 아니면 그 실드를 C자형 실드를 넣어주던가, 아니면 라이프를 좀 제대로 들 수 있는 라이프를 좀 해주던가 하면 좋을 텐데. 그 점은 옛날부터 좀 상당히 아쉬워했거든. 네. 뭐 기체 디자인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반다이 기술력이면 그게 가능할 텐데 굳이 그걸 안 해준다는 게 이악 물고 안 해주는 건가? 좀 여러모로 아쉬워. 가격 대비 좀 아쉽지. 네, 가격 대비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아빠가 변형을 해보다 보니까 좀 후두둑이 좀 심하더라. 맞아요. 좀 이것저것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아까 저기 체스트 한번 떨어질 때 놀랬어. 자, 그러면 앞으로 만들고 싶은 킷이 있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체가 제간이거든요. MG 제간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거 5월 달에 푸반으로 나온대. 사줘. 사줘? 알았어.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사줄게. 지금까지 취조에 응해줘서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즐거운 줄프라 생활 하길 바래. 네. 다음에 익스첼 인터뷰 때 보자고. 네. 이번 리가지는 총평이랄 게 딱히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규 조형으로 구판킷보다는 발전해 있지만 그렇다고 버전 2.0이라고 할 만큼의 완전 신규 조형이 아닌데다가 구판의 러너 역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외장에 패널 라인으로 조금의 디테일을 살려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았어요. 그러나 심플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만한 킷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은 이게 맞나 싶기는 해요. 지금까지 RGG 91 리가지 약수배 샤 버전의 리뷰였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학생 5학년 때 아카데미사에서 나왔던 리가지를 만들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리가지가 뉴건담보다는 색분할이 조금은 더 잘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뉴건담의 사출색은 정말 얼토당토안한 색이어서 그 당시 어머니를 졸라서 아카데미제 에나멜 도료 세트를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생애 첫 붓도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너 타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에너멜 그거를 그냥 붓으로 치덕치덕 칠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 당시 뉴건담의 애니를 보지는 못했지만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로봇 백과사전 같은 걸로 뉴건담의 스토리나 설정 그리고 기체 설정들을 보면서 이 뉴건담의 모든 기체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키워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야 해적판이지만 역스베샤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자막은 없었지만 참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 싶었던 걸 봤으니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자막판을 보고서 샤아가 마지막에 감동이 좀 짜게 식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30여 년이 지난 뒤에 나름 고품질의 킷으로 이렇게 리가지를 접해보니까 어릴 때 느꼈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의 아카데미 킷은 지금의 반다이 킷과는 달리 색분할이나 기믹 그리고 변형까지 구현되는 킷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추억 보정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그때 그 킷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